또 사고 난 뒤로부터 뭐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워낙 연끌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완전 거지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성공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직장생활 5년 만에 서울에 입성한 새 신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벌이 8년차 홍보회사에 근무하는 조원동입니다. 자, 직장생활 5년 만에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셨다고요? 네, 2020년에 샀으니까 사회생활 한 지 딱 5년 만에 집을 샀습니다. 은평구에서 전세 4,500만 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방은 2개 정도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당시는 꼭 사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뒤로부터 집값이 계속 올라서 빠르게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집을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그죠? 네, 제가 실행력이 빠르고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편인데 돈도 당장 없지만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2달도 안 돼서 결국 집을 사게 됐습니다. 또 사고 난 뒤로부터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집값이 또 계속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에서 집을 사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알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을 일단 벗어나지 않고, 또 둘째로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홍제동이나 양천구 정도, 그리고 서울 북부 도봉구나 또 금천구까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좁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따져봤는데 제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6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6억 이하 주택만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상당히 많은 단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데를 사기 위해서 좀 발품을 많이 팔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양천구 신월동에 18평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대단지기도 하고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주변에 교통 호재나 재개발 호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으로 좀 주저없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씀 중간중간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일생일대에 가장 큰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격은 네이버에 있는 매물이나 또 호갱노노라는 어플에서 실거래 같은 걸 계속 지켜봤고, 또 개발 호재나 이슈 같은 거는 기사를 꾸준히 검색을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 온라인 카페 요즘 잘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실제 주민들 혹은 투자자 같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제가 관심 가지는 단지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신월동에 그 아파트를 정하고 바로 현장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매물은 아닌데 그냥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백만 원 싸게 사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돈을 모두 다 털어가지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쌌습니다.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계약금 몇천만 원을 당장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바로 부모님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넣어가지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바로 빌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약서를 쓰고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알아봤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고 이제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조건을 맞추면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빌릴 때만 해도 거의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2% 초반이었고, 이제 서울이 좀 규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상금리가 좀 붙어서 2% 중반대 30년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적금, 청약통장, 퇴직연금, 펀드, 그리고 아까 돈 빌렸던 회사나 부모님께 빌렸던 등등 모두 더해서 정말 영끌했습니다. 등기까지 겨우 치르고 나니까 수중에 현금이 정말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도 사실 꽤 있었을 텐데, 집도 신월동이면은 좀 재건축 얘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날끄도 했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수리비나 등기비 같은 거는 이제 사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집값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고생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이제 실내는 아까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해서
토탈 이런 인테리어 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또 어설프지만 인테리어 전문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은근히 또 제 집을 제가 사서 꾸미는 것도 재미가 좀 있고 또 성취감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대출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 빼고 뭐 그러면 순수하게 들고 있던 현금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펀드나 이런 부분들 뭐인 건가요? 그건 얼마 정도? 아까 전세 보증금 한 4,500만 원이랑 제가 가지고 있던 돈 한 4천 정도 해서 1억이 안 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등기 치고 2달 뒤에 재건축 안전진단 그 1차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살 때는 서울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 뒤로 2년이 지난 지금은 2억 원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 예. 얘기만 들어서는 뭐 일사천리로 아주 그냥 술술 풀린 것 같은데, 자, 혹시 뭐 중간에 뭐 예상치 못했던 뭐 난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난관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거다 보니까 익숙치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돈도 돈이지만 일정을 못 맞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은 서류 통과는 됐는데 제가 해외 연금 펀드로 다 운영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분명 해지는 했는데 돈이 이제 미국에서 바로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정도 걸려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어요? 이것도 운 좋게 이제 은행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은행의 재상을 이야기하니까 돈이 입금될 때까지 이제 은행원이 이제 재량으로 단기간 이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며칠간 몇천 원 이자를 내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원활하게 잘 해결돼가지고 중도금 이제 아파트 값을 내는데 이제 보탤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월급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도 서류가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돈이 뭐 들어오거나 뭐 확정됐다 이런 통보가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맘졸이면서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하면서 대출이 제대로 되고 있나 체크를 했었고 또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제도를 잘 안 알아봤으면은 잔금 날짜를 못 맞출 뻔한 것 같습니다. 자, 월급의 대부분이 뭐 이자로 나가게 되겠어요. 뭐 생활이 빡빡하지는 않으세요? 또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일단 맞벌이해서 와이프도 당연히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점심 같은 거 회사에서 또 비용이 나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자리론 대출 자체가 그렇게 큰 이제 원리금 상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담이 또 크게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여러모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거 안정, 그러니까 집이 좋든 안 좋든 한 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거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크고요. 또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제 강제 저축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집을 사고 이제 집 구매한 집이 오르는 걸 경험을 하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또 회사에 이제 계신 저희 팀장님이 뭐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빨리 집을 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 더 빨리 이제 그 말을 깨우쳤더라면은 좀 더 빨리 집을 구매하고 뭐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데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아쉽고 이제 저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지금은 오피스텔 뭐 청약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뭐 전세 낀 매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예, 적극적이진 않지만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대단한 실행력으로 오늘은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재테크에 비로소 눈을 뜬 우리 직장인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